하늘의 풍경을 그대로 담아내는 이곳은 다랑이 논입니다. 이 다랑이 논은 온전히 한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팔순이 넘은 나이에도 다랑이 논에 사는 사람, 그리고 그 곁에 또 한 사람. 아버지 혼자 걸어온 길을 아들은 함께 걷기로 했습니다. 50 넘어 시작한 농사일이 어찌 순탄할 수 있을까? 이제와 농사 짓겠다는 아들 앞에서 아버지 마음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제가 산 것도 아니고 나가서 어찌됐거나 산을 사도 나가 사갖고 이렇게 해놨은 게 이제 부모 한 거라 이제 나 4년에는 아무것도 농사를 짓겠다고 저 바라가 서는지 해봐야 전부 그래 나성이 들어가고 그냥 나가 그냥 더 돼. 지금 아버지 눈에는 지금 아주 눈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안 들고 한 번 더 해갖고 해주면 아버지가 이제 더 손이 안 가는데 저대로 놔둬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인데 아버지는 또 옛날에 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논에서 보낸 지난 1년간의 기록. 서로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수 앞바다에는 고양이 모양의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는 기막히게 아름다운 다랑이 논이 있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지금도 눈만 뜨면 일하는 사람. 속 모르는 사람들은 팔순이 넘어서도 농사 짓는 대단한 노인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때마다 밥을 줬는데 왜 삼세 건이 만나면 여기 사료를 먹는데 왜 빼빼 몰랐구만. 다 먹었냐? 혼자 사는 노인네는 대꾸할 리 없는 개한테 말을 붙입니다. 한없이 화창하고 아름다운 어느 봄날, 노인네 가슴속에는 황량한 바람이 붑니다. 늙으면 혼자 사는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네가 자기 아버지라면 얘긴 달라집니다. 아버지 왔어요. 이거 봅시다 지금. 아이 좀 있다가 며칠 있다가 내일이나 치든가 그러죠. 그걸 들어가고 저 안으로 들어가. 그 가운데로 가져가고 떠들어 놓은 데로 그 상자를 올 때는 어디로 가운데로 가는 거. 아니 근데 이게 저리 요리 잡히라고. 알았어 뭐. 더 아버지한테 힘 좀 주려고 했다가 되려 성질만 돋웠습니다. 거기를 우로 좀 담고 뺐다가 여기 됐어요? 됐어. 그또 밑에 거 그냥 자고 놔뒀대. 설계 한 개서 또 살짝 발이 그렇게 박았겠냐? 밑에 대장 이거는 왜 이래? 해. 이것도 한 번 못 써야 돼. 모판 하나 못 쓰게 되어버린 걸 본 아버지가 팔을 걷어붙입니다. 아버지가 지켜보시기만 하고 싶었는데 사태가 이쯤 되면 얌전히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한 줄로 저리로 와서 이따가 여기가 돌아와서 또 이렇게 저를 넣고 그래. 아버지 잔소리가 시작되면 이상하게 온몸에 뻣뻣한 기운이 들어갑니다.
아버지 그동안에 이제 농사 짓던 일이니까 장남으로서 또 아버지가 또 살아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땅을 그냥 안 짓고 놔두면 이게 원래 땅이란 것은 다 뭐 한 해만 지어도 산이 되고 다 뭐 풀이 나가지고 뭐 힘들더라도 아버지 살아 계실 때는 열심히 해야죠. 아버지가 평생을 몸으로 일궈놓은 곳. 몇 해 전부터 아버지한테 가끔씩 들르다가 올해는 주말마다 시간 날 때마다 농사를 돕기로 했습니다. 어떻게든 도와보려는 아들한테 아버지 훈수는 끝이 없습니다. 그 잘못은 사가서 불러줘. 불러 이걸 새로 갈아놨어. 마음 안 든 것이 많지 많아도 이제 할 수 없어. 나가 못 얻게. 저 잘하나 못 얻나 그냥 그대로 맡겨놔야지. 이러고 있으면 지금 농사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버지 마음을 맞추려고 하는 건지 모르게 되어버립니다. 하지 말아라 그래. 나가 일에 그냥 몸살아나고 일에 골병이 된 사람인데 먹이 든 거 일에 여기 나가 먹이 들었지. 그러게는 나안 건매도 몸살아 나는데 하지 마라 그래. 바닥이 어느 정도 골라지면 아버지가 비료를 줍니다. 손과 발, 호흡이 정확히 합을 이룬 아버지 주위로 물결이 퍼져나갑니다. 그 당 들어봐서는 보릿고개라고 말이요. 이제 배가 고파서 다 이런 것도 못 사. 그렇게 이런 논을 살 수가 있어야지. 그렇게 큰 맘이 있네. 이것도 나 살 때 농업에서 빚을 내갖고 사갖고 몇 년을 농업 살림 살았어. 만날 그 값이라고. 차를 안 샀으면 이런 고생, 지금까지 고생 안 할 거인데. 그런 걸 사놓은 게, 안 팔고 놔둬놓은 게, 지금까지 고생을 해야.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무리 가난할 때도 우리 집은 쌀밥은 먹었던 것 같습니다. 처자식 먹이기 위해 하루하루 일한 게 아버지의 일생이 됐습니다. 썰해질 마치고 내려가기로 했는데 끝난 게 아닌 모양입니다. 아버지 내려갑시다. 이걸 짧게 해서 마무리 해놓고 가야지. 이 물이 좀 거기다 깊은 데가 있고 얕은 데가 있고 깊은 데는 이런 거 꽂아놔봐야 물수가 들어가면 다 녹아져 버리고 온다고. 그러니까 그게면 더 고르게 골라놔야 물을 빼면 같이 똑같이 바닥에 들러야지. 물빛만 봐도 아버지는 바닥이 고른지 아닌지 압니다. 아버지 내려갈게요. 먼저 가요. 아버지 먼저 가요. 예? 갑니다. 예? 내려가. 네, 알았어요. 나 이거 얼른 좀 해놓고 그 뒤에 떨어져. 아버지, 그 대응 해놓으세요. 왜 또 댕기 심을 때 보면 골라져요. 들은 채도 안 하는 아버지 옆에서 통사정을 해보지만 마음에 안 드시다. 예? 좀 내려가라게 그거 아무도. 일만 자꾸 거뜬거뜬 해버리면 막 일이 되도 안 하고. 완전히 평평해진 바닥 위의 물을 아버진 예쁜 물이라고 부릅니다. 예쁜 물을 볼 때까지 끝은 없습니다. 안 해도 사실상 저게 크게 안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농사 지으면서 해왔기 때문에 저렇게 해야지 자기 마음이 폈는 거죠. 예, 마음이 좀 자식들은 돌아서 또 마음이 안타깝고 그런 거예요. 주말을 아버지랑 보내고 돌아오는 길이면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얘들아, 뭐하니? 인사해야지요. 인사 다녔어 아니야? 아이고 봐라 이거. 희진이는 인사해야지. 제대로 놀아주지도 못했는데 훌쩍 커버린 녀석들부터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들과 종일 돌봐주어야 하는 6살 막내딸까지. 아들 하나 얻으려다 보니 딸만 7을 두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막내딸과 꼭 놀아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보트 주홍이라는 좀 변명이 좀 슬픈 변명이에요. 뇌가 기형입니다. 뇌가 발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은 멀쩡한데 자기 몸 가림을 못하는. 먹으라고. 다행스러운 건 애들끼리 우애가 좋고 성격들이 참 밝아서 웃음소리가 떠날 날이 없습니다. 이거 내 거잖아. 왜 가져가? 다 잊어가지고. 농사짓고 녹초가 되어와도 애들이랑 아웅다웅했을 아내 앞에선 피곤한 내색이 쑥 들어갑니다. 소리가 너무 소리가 아파. 여보, 자네 무슨 문제가 있는가? 아니 너무 시끄러워. 시끄러워. 문에서 소리가 나면 이 몸이 냅다 고쳐드립지요. 엄마 있으면 뭘 못 얻는가? 저걸 무조건 바꿔. 아 시끄러. 대구 먼저. 아니 이제 앞으로 10년은 더 쓰겠네. 까딱없어. 주름 이거 바르라고 그래. 아 이마에 주름이 너무 많다고. 하나도 다 들어간다. 그래. 아 이거 맞네. 아빠 거울 한. 아내가 내민 크림, 딸들이 듬뿍듬뿍 발라줍니다. 아빠 거울 봐봐. 아빠가 성질 불러서 그런 거잖아. 어? 아빠가 성질을 불러서 그런 거잖아. 성질 주름이요? 어. 아 성질 안 부려야겠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러고 보면 부모가 계속 찍어 키웠으면 벅차다는 느낌이 들었을 건데 위에서 자꾸 키우고 동생들은 또 돌봐주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짐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줄었죠. 엄마 아빠의 짐이. 건다. 이 착한 애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고 싶은데 눈 사는. 눈 가만히 지나. 눈 감고 살짝. 눈 살짝 가만. 아버지는 시골에 살고 아들은 도시에 삽니다. 용접 일도 하고 세차장도 하고 이런저런 직업을 전전하다 이곳에 정착한 지 20년이나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꿔온 직업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따로 되고 싶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농사만 안 지으면 됐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그렇게는 이제 안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했었죠. 섬을 떠날 때는 정말 뭐 시골에 그때는 뭐 배 타고 다니고 그랬으니까 객기 나가면 정말 뭐 좋을 줄 알았죠. 기계 속에서 혼자 일하는 외로움은 동료들과 수다를 떨며 날려버립니다. 그럼 지금 형님 뭐 하는 거예요? 마늘 해요? 다워요? 마늘뿐만 아니라 뭐 쌀, 콩, 다 전부 아, 이거 10주는 안 들어가겠네. 근데 시적으로 인건비 따지면 3분 게 있어. 나 고생한 거에 딱 비해보면 일요일 날 가면 새벽같이 가면 한 노동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간을 할까? 한 10시간 없고요. 이모여라 새벽도 해 넘어갈 때까지 깜깜할 때까지 이러니까. 한잔하자는 동료들을 뒤로 하고 또 다른 곳으로 서둘러 발길을 옮깁니다. 남들은 퇴근하고 편하게 쉬는 시간에
또 한 번 출근을 합니다. 치킨집 알바, 나의 또 다른 직업입니다. 일곱 아이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려면 공장 월급만으론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론 옆도 뒤도 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야 합니다. 배달 왔습니다. 19,800원요. 돈 2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도 치킨 먹고 싶을 텐데 아버지도 이렇게 내 생각을 하겠지. 복잡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24시간이 뭐 똑같은 시간이지만 좀 짧지요. 뭐 어떻게 보면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24시간이. 회사 다니면서 또 시골 아버지 또 때가 갔다 와야 되고 저녁에 또 알바하다 보면 저녁 잠자는 시간이 자연적으로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어떤 때는 뭐 4시간 잘 때도 있고 처음에는 잠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사람이란 것은 또 위에 어떻게 보면 적응이 되더라고요. 혼자 일하실 아버지 생각에 마음 불편한 평일보다 옆에 붙어있는 주말이 낫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다리야. 직장일에 치킨집 알바에 피곤이 절어있는 몸으로 농사일은 더없이 힘이 듭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도와보려고 온 건데 아버지는 야단만 치십니다. 너 지금 대로 하면 그래도 꺾어 이는 그거는 자꾸 간들 떠가 뭐안 맞으면 맞다는 일을 꼭 한다 그거. 옛날에는 서로 갖고 서로하고 갈아서 이거 해도 이틀면 다 하는데 기계로 해도 뭐 이틀 살아는 뭐. 지금은 뭐 장비 뭐 기계로 그냥 지름만 미기 놓으면 이제 기계 뭐 돌만 자르는데 뭐 그렇게 사람이 밀어내 사람이. 아따 지독한 양반. 아들이 이 정도 하면 대충 넘어가 줄 수도 있을 텐데. 나는 절대 이제 아버지와 같이 농사 안 짓는다 그랬는데 그렇게 다진댔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해지대요 그게. 안 한다 그러면서도 뭐 하다가도 지금도 일을 하다가 아버지가 막 아버지 뜻대로 하시려고 하면 아버지는 안 할라요 그러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돌아서면 또 자연스럽게 같이 또 해주고 저 마음도 어떻게 보면 갈팡질팡해요. 아버지만 보면. 오늘처럼 못 심는 날은 일손이 달려서 아내도 함께 왔습니다. 종일 논에서 서서 일하다 보면 저절로 다리가 풀립니다. 몸이 힘들면 마음도 팍팍해지지요. 이거 해갖고 농사 지어갖고 뭐 한마도 안 나오잖아요. 수입이 많이. 몸은 몸대로 가버려요. 신랑도 이 농사 짓고 나서 몸이 많이 아파요 지금. 다리 허리가. 여기 다랑이 논밭은 전부 다 아버지 혼자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기계라도 있지만 예전에 기계가 어디 있나. 주변에 돌이 없으면 아버지는 아주 먼 길을 지게로 돌을 전할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일이 돌을 쌓아 담을 만들었으니 몸이 성하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겠죠. 다리가 원래 그런 거리가 좀 불편하게 느끼지. 힘들어도 힘든지 모르고 눈에 보이면 막 일을 합니다. 뭐라고 이제 저러다가 너무 무리하시면 밤으로 막 몸이 자기 몸이 안 따라주면 이제 짜증을 낼 데가 없으니까 누가 보면 이제 가끔씩 오면 제가 오면 이제 짜증을 많이 내고 잔소리를 많이 하죠. 몸이 안 불편하면
안 그러는데 오늘 밤 또 끙끙 앓진 않으실지. 뜯어 말려서 될 일도 아니고. 그런 아버지를 감당할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지금 엄마가 덜에 있을 시간인데 젖살 통통한 모습으로 만나 아버지 옆자리를 지켜온 어머니는 정말 일만 했습니다. 자식들이 찍어준 사진 속 일할 때가 편해 보이고 카메라는 어색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올 때는 한없이 좋은데 엄마 아니 아버지가 좀 피곤하고 그러면 엄마한테 짜증을 많이 냈었어요. 엄마는 이제 덜에 가고 덜에 일이 있잖아요. 계속 밭에 가서 뭐 이렇게 풀 뽑고 그래도 돌아서면 더러 풀이 나고 그러니까 엄마는 계속 이제 뭐 아침 밥때 걸어가면서 일하고 있으면 아버지는 이제 밥 안 주고 밭에서 뭐 하냐고 그래갖고 와갖고 또 잔소리하는 그런 모습. 일하는 어머니를 찾아 늘 들판을 헤매던 아버지는 오늘도 그 들판길을 오릅니다. 아, 더워서 얘 뭐. 저 까자가 왔네. 까자가 와서 걔 묵터. 만날 갖다 놔도 묵도 안 오는데 뭐. 평생 들에 있던 사람. 들에 나가면 만날까 죽어서도 들에 두었습니다. 땀만 파다가 죽었는데 뭐 일만 했죠. 농사 일만 하다가 죽었는데. 땀 닦게 우리 여름 더운데 이런 거 빼니라고 밥도 질때 먹도 못 오고 그런 것만 빼거든요. 얻어줘야 이제 집에 들어가고. 어머니가 집 앞에 심어두고 바라보던 꽃들도 아버지가 무덤 가까이 옮겨 심었습니다. 여보게 거기 누워서도 꽃 구경하시게 하는 것처럼. 아무리 잘해보겠다고 용을 써도 아들이 아버지한테 구박만 맞는 풍경은 젊은 남자 드문 동네에선 재미난 화제거리입니다. 아재, 야 정호 같은 아들이 어디가 있어? 농사 다 지주지 와서. 이런 고구마 농사 이런 것도 다 지주지. 나랑 농사도 다 지주고 가지. 꼬랑도 나가 한번 다 잡혔어. 비닐로 비닐 쓰고 꼬랑에 그냥 말도로다가 올라오는 걸 나가 싹 타진다 잡혔어 또. 그러니까 그러는 게 그래. 그래서 꼬랑대로 여러 거 검에 순으로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마 이런 것도 다 와서 아들이 놔주지. 아버지는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아 보지만 너무 말이 많아갖고 그냥 나 같으면 자 한쪽 갔다 한쪽 앞으로 해. 정은하던 깨로 우리 잠시를 듣고 이러지. 우리 아들도 있지만 할머니는 조금도 물러설 기미가 없고 누가 그런 농사를 짓는가? 집에 있어다. 할머니의 언성을 그치게 할 회심의 묘수가 나옵니다. 여수인가요? 요즘 못 들어가 이래야지 또. 그럼 그렇지. 아버지는 절대 그냥 져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억세고 두툼하던 손은 어디로 가고 번쩍이는 눈빛도 희미해졌습니다. 아버진 언제 저렇게 앙상해진 걸까? 야심한 밤 도시로 돌아온 아들을 기다리는 건 치킨 알바. 이 일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치킨 나왔습니다. 고생 많았네. 오늘 고생했구만. 그는 전에 그때 다리 아프다더만 어쩐가 다리. 병원 다닌가? 병원 갈 시간이 없네. 병원 갈 시간도 없고. 그래도 사람 2시간 빼갖고 다녀야지. 요즘 병원 갈 시간 있는 거 아버지 때 잔소리 던지라고 미치겠구만.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해야 돼 이 사람은. 나이 먹어보면 이제 그거 어쩌겠고요. 더 안 돼 이거. 계단 같은 데 올라오면 다리가 많이 옛날부터 그랬어. 뒤에 뭐 물이 차고 어쩌고 그런가 봐 이거. 이 정도면 아마 나는 입원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요즘은 그냥 웬만하면 입원 안 하는데 나는 입원하면 집에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장미꽃 가득한 셔츠를 입고 모자까지 제대로 갖춰 쓰고 한껏 모양을 내고 향하는 곳. 옛날에 왔으면 다 병원 대기실이라는 곳. 사람 마음 참 뒤숭숭하게 만듭니다. 얼마큼 옛날보다 더 나빠지는 거. 아버지에겐 지병이 있습니다. 허리하고 심장이 많이 안 좋습니다. 오늘은 어디가 특별히 아픈 건 아니고 정기검사 받으러 온 건데 의사 앞에 앉으니 속이 울렁거립니다. 지금 사진을 찍어 보니까요, 병명은 디스크 협착이에요.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이 엉치나 다리 쪽으로 저립니다. 지금 사진을 보니까요, 너무 심하게 허리가 이렇게 비틀려 있고 또는 휘어 있어요. 등이 오그라지면서요. 그래서 이런 정도를 가지고는 이제 농사를 짓거나 그러지는 말으세요.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도 적잖이 긴장하신 모양입니다. 아직 더 큰 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쭉 올려보세요. 4년 전 심근경색이 와서 심장혈관에 스텐트를 삽입하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심장병 있는 사람이 여름이나 겨울에 이렇게 무리하게 육체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은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활동을 하시다가 내가 조금 몸이 안 좋고 숨이 차고 좀 무리가 간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쉬고 완전히 안정을 취한 다음에 또 활동을 하셔야지 그걸 이기고 계속 하려고 하면은 그건 심장에 좋지 않다 이 말이에요. 힘들게 열심히 마시란 말이에요, 아버지요. 그렇죠. 네, 네. 힘들게 하지 말고요. 힘들면 안 해야 돼요, 아버지는.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더 나빠진 데는 없으니 절대 무리하지 말고 약 잘 챙겨 먹으면 된다는 말이 어찌나 고마운지 아버지 얼굴도 그제야 환해집니다. 하지만 이 양반 무리가 뭔지 잘 모릅니다. 괜찮다고 하다가 큰일 날 뻔한 양반입니다. 뭐 전번에 덜에 계시다가 엄마가 이제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병원에 이제 막 부르려고 간 거죠. 근데 아버지는 괜찮다고 안 가시려고.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안 거지. 아무것도 안 일곱차가 와서 바로 싣고 다녀왔는데 병원에 가서도 그 병원에 가서도 못 오고 바로 성천으로 달리는데. 그렇게 엄마가 잘 보신 거다고요. 엄마가 아버지 살린 거예요. 그렇게 날 살려놓고 살려놓고 자기가 뭐 죽어버리. 그래서 지금 나가 앞에 죽을 사람이 그렇게 날 살려놓고 바로 죽었다고. 그냥 운명이 그렇게 그러죠. 이제 발자가 그렇게 그러지나. 아버지 무리할까 노심초사하던 어머니는 정작 자신의 몸에 무리가 오는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 수술한 게 봄에 수술하시고 수술 휴증이 오래 가잖아요. 연세가 있으니까. 근데 한 3개월, 4개월 있다가 엄마가 이제 쓰러졌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한 달 동안 병원 생활하면서 아버지가 병간을 또 가셨어요. 이 전남병이 여기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돌아갔어요, 엄마는. 떠난 사람 뒤에 남겨진 사람은 억울하고 분한 법. 아버지, 갈까요? 이거 올게 엄마부터 보고 싶지다. 예? 있으면 뭐 늦게 가야지. 엄마 보고 싶지다, 올게. 생각나지다. 네. 구박만 맞아도 시간은 흐르고 때는 바야흐로 추석.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니, 낚시 가진 남께 고문하고 나 물러가고 걸어가야 돼. 차 대놓고. 저것들
차로 가려고 그러지. 어디요? 자식들 바라보던 아버지는 갑자기 호미를 들고 고구마를 캡니다. 지금 딱 집에서 나가야 할 시간인데 자식들 들려보내야 한다며 무서운 기세로 고구마만 캡니다. 아버지 산소 같이 가자니까요. 안 가. 예? 안 가요? 아버지는 이미 산소에 다녀가셨습니다. 잘 익은 석류 하나 두고 가셨습니다. 어머니를 떠올리면 기억나는 단 하나의 장면. 할머니가 밭에 완전 풀밭 맨날 잡초 뽑는 거 하루 종일 잡초 뽑았다. 눈 맞던 뭐. 새벽까지 갔다가 매일 밭에 눈만 뜨면 밭에 계시고 아버지는 쫓겨다니면서 살아서도 죽어서도 어머니는 여기 밭에 있습니다. 어머니는 큰아들이 손에 흙 묻히는 걸 싫어하셨습니다. 어머니 우리 엄마는 우리 오빠 저 고추 심어놓고 어찌 보고 있을까 저 꼴을 저러면 영감탱이 우리 아들 잡아먹을 건디 그 생각하고 나 진짜 그럴 것 같아 사실은. 지금 오빠가 농사 지은 게 아버지는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 엄마가 있었으면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네 힘드니까 오지 마라 했을 건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치? 오빠는 그래, 엄마는 그러잖아 오지 마라 할 건데 너희 엄마 반도 안 따라가고 욕만 뒤지게 얻어먹고 없네 없어. 시간이 갈수록 이상하게 아버지 편이 되어갑니다. 아니 그게 이렇게 말 맞다나. 똑같이 아버지가 똑같이 내가 아니다 그러면서도 해. 나도 아버지를 닮아가는구나 그걸 솔직히 가만히 보면 지나고 보면 이제 그걸 알아. 근데 안 그래야지 나는 절대 나는 안 그래. 아버지처럼 안 살고 그래도 살아가 보니까 아버지처럼 닮아간단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 정말 나는. 한바탕 시끌벅적했던 동네가 조용해지고 추수만 남아 일손도 한가해진 어느 가을날. 황금빛 들녘을 바라보던 아버지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어디론가 향합니다. 언제 찾아갈지 몰라 주머니에 두었던 달달한 거 하나 내려놓고 아버진 어머니한테 말을 건넵니다. 차마 마주보지 못하고 등 돌리고 앉은 채로. 엄청나게 비가 올 거란 소식도 있고 아버지 혼자 적적하실 게 마음에 걸려 시골 내려온 날. 잠깐 왔다 가겠거니 했지만 퍼질러 눕는 아들 모습에 대면대면하던 아버지. 말문이 터집니다. 의인은 해성으로 오고 그놈이 그 올라온 줄 자꾸 그들은 여보세요? 비가 엄청 왔어. 거기도? 그래갖고 네 아빠 걱정해갖고 전화했냐? 아니 집에 이 할아버지가 일해야 된 게 안 가지. 아들이 있는 게 좋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 모양입니다. 복잡한 생각 말고 아버지요. 아들이 아프단께 파스 좀 붙여주시오. 대머리 아들의 아버지도 대머리. 아들의 난데없는 살가운 짓에 어색해하면서도 아버지는 행여 파스 떨어질까 몇 번씩 꼭꼭 눌러 붙여줍니다. 허리 아프 허리 하나 붙여보이다. 아니 이게 효과가 얼마나 좋은가 보면 이다. 얘보다 붙일게. 아버지께 이게 일이 휘었어요 아버지. 지금 보기에도 허리가. 근데 엎치서 일을 하면 아버지 더운다 그때 때문에 이렇게 됐으면 안 했는데. 이렇게 등뼈가 휘었는데
얼마나 아플까. 시원하지다. 예? 느낌이 없어요? 감이 없다고요? 그냥 누워 있었다. 예? 여기 누웠어요. 더 시험 뒤집어봐요. 아버지 허리 아프면 이렇게 다리 들어주면 허리가 좀 시원해요. 예? 예, 좀 누워있어요. 저부터 머리 한번 가보겠다. 자리를 피해주면 누우실까 싶어 밖으로 나옵니다. 이게 지금 비가 제법 많이 왔는데도 논바닥에 물은 많이 빠졌고 아까 물에 푹 잠겼던 밭도 괜찮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고랑 막 물이 와서 다 잠겨갖고 올라와서 고랑 다 쳐놨네 지금. 언제 저렇게 다 고랑을 파놨는지 저렇게 일하시는 양반을 무슨 수로 가만히 있게 하나. 그 사이 아버지는 잠이 드셨습니다. 일하는 꿈이라도 꾸는지 가만히 아버지 옆에 누워 눈을 감습니다. 같은 방향을 향한 채로 한 손 배에 올리고 다리 올린 모습까지 똑같이 아들과 아버지가 잠을 잡니다. 그날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잘 준비를 하던 어느 가을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실려온 아버지는 응급처치를 하고 이제 막 의식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런 일이 터질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아버지 혼자 사경을 헤맸을 생각을 하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아버지가 이제 전화 와갖고 뭐 계속 끊겨요 전화가. 그래서 웬일인가 싶었고 이제 또 뭐 전화 통화가 안 되니까 아버지가 집안에서 전화가 안 되니까 밖에까지 아버지가 혼자 기어서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119를 불렀죠 이제. 그래갖고 이제 병원 급히 와서 조금만 늦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히 위급한 상황은 넘겼고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아버지가 이렇게 될 때까지 뭘 한 걸까? 아픈 아버지 앞에서 아들은 죄인이 됩니다. 아버지. 가쁜 숨만 몰아쉬는 아버지를 보고 있으니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예전에 이제 스텐트를 이렇게 집어넣어 놓은 이 혈관이 만성 후기 스텐트 혈전증이나 합병증 때문에 완전히 막혀가지고 급성 심근경색증이 온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완전히 막혔기 때문에 심근경색이 된 거죠. 혹시나 이제 그런데 혈관이 막힌 곳은 심장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수술해야 돼요. 요즘 옛날은 스텐트를 했었는데 스텐트를 하면 뇌졸중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요즘은 혈관을 열어가지고 그 안에 찌끗 다 긁어내는 수술해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심해요. 양쪽 다. 네. 어느 정도 몇 프로? 약 70% 정도 양쪽 다. 나이 드신 분이 그 수술들을 다 버틸 수는 있는지 눈앞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신 사이 집에도 난리가 났습니다. 완전히 그냥 고요하네. 언제 바람이 부냐 시기는. 집이 닭집도 다 무너져 붙고 특히 그냥 완전히 그냥 다 넘어가 붙고만 이게 난리네 난리. 이게. 며칠 새 몰아닥친 태풍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세게 솥단지가 날아가 붙고 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또. 문짝들도 덜렁덜렁 못 쓰게 됐습니다. 일단은
숨쉬는 것들부터 챙기기로 합니다. 배고파? 이거 밥 주라고. 네 혼자 놀랬지? 응, 나는 간 놀아. 똥은 천지에 사놓고 시키. 막 냉장고도 움직이는데 바람이에요. 엉망이네 엉망. 이거 어떻게 치워야지 이걸 이제. 그래도 다행히 집안은 별달리 부서지거나 망가진 곳은 없어 보입니다. 위험한 것들 먼저 치우고 논으로 달려나갑니다. 아 다행히 물이 다 빠졌다요. 언제 그랬냐 싶고 막 물이 가득 있었는데. 아이고, 이씨 이리 무거운 게 어찌 들어왔냐고. 아이고. 이게 바람이 얼마나 셌는 거냐. 이게 논 가운데로까지 날아가 버리네. 참나 이게 사람이 옮기기도 힘든데 한 10m 이상 날아와 보니 뭐 아버지가 여기 없었던 게 오히려 다행이다 싶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있었으면 바람 막는다고 무슨 짓을 했을지 모릅니다. 다행히 그래도 배는 많이 안 쓰러지고.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벼이삭들은 거센 바람 속에서도 탐스럽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상태도 조금씩 좋아져서 식사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없이도 추수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퇴원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겠지만 이번만큼은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예 아버지. 뭐 퇴원하시려고요? 하고 있다 지금. 저 집에 들어오지 마고 그러면 동생 집에 있어요. 알았어. 예 알았어. 그럼 저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괜히 저 눈에 보이면 아버지 이럴 거 싶어서 그지다. 알았어. 끊어요. 어쩐 일로 아버지가 아들 말을 들어줍니다. 뭐 걱정이 돼갖고 어찌해야 되는데 남의 집은 뭐 일을 얼마큼 했냐 그러고 그냥 신경 쓰지 마라 그래도 지금 계속 끝나니까. 몸은 병원에 있어도 마음은 맨날 지금 집에 있는 거예요. 시골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없이 추수를 합니다. 아버지가 봤으면 뭐라고 했을까? 포대 가득 담기는 나락을 보면 기분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오늘만큼은 아버지도 칭찬을 했을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고집센 아버지 근황입니다. 아니 아버지는 지금 오늘 퇴원을 안 하면 퇴원 안 시키지만 외출하고 나네. 나락 살아간다는 게. 아버지가 입에 달고 살던 말이 떠오릅니다. 먹을 게 귀해 돈이 있어도 쌀을 구하지 못하던 시절부터 아버지가 몸으로 깨우친 말. 아버진 땅을 파면 먹을 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만족 못해요. 근데 나는 아주 잘 된 거예요. 잘 된 건데 아버지는 너무 다른 집보다 잘 돼야 되고 너무나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게 이제 욕심이잖아요. 근데 아주 잘 됐어요. 아버지가 살아온 시대하고는 많은 게 달라졌고 아버지도 예전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걸어온 길 위에서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온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몰랐던 걸 알아갑니다. 아유 아버지가 내 하다가 모처럼 아버지 없이 나 혼자 수학하려면 그냥 이렇게 했는지 몰랐네. 아버지 하는 일이 정말 대단하시오. 항상 할 때마다 괜히 왔다 싶고 그렇지만 또
자연스럽게 또 해주고 그런 거죠. 하다 보면 이게 또 걷어들이면 또 재미는 있고 힘들어도 뭐 들어놓을 게 많네. 주인이 돌아온 집 주변에 생기가 돕니다. 의사들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일을 놓는 건 아버지한텐 무리입니다. 아버지는 동물들 밥 주는 정도의 일만 하기로, 농사일은 아들이 하는 걸 지켜보기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전부를 여갖고 물을 밑으로 박아버렸구만. 하지만 아들 따라 슬금슬금 옷을 입더니 논으로 들어갑니다. 갈 일을 그만큼 해야 돼. 그냥 갔다 그냥 들려비리면 뭐 저구대로 뭐 묻고 그런 줄 알아도 그걸 안 해. 사람이 그만큼 관심 있게 해야지. 사람 손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시간만 뿌려갖고 난다 해서 그게 되는 거 아니야. 아이 내년부터 농사 안 지어야지 해놓고 또 언제 그런 년 쉬고 또 농사는 또 짓게 돼요. 아버지가 내거든만 내년에 절대 안 진다 하더만. 아버지 보고 배운 것 같아요. 저도 저 모습을 보면 아버지 모습을 참 닮았어요. 계속 농사를 지을지 말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바라는 건 단 한 가지. 오래오래 아버지가 있어 주길. 아버지의 다랑이 논 위에서.